갈 거야. 포인트는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이 건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게요. 안녕하세요. 직접 발로 뛰어 경험한 것만 설명하는 발로뛰어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 명소 완전 정리 영상 2편입니다. 오른쪽 상단을 눌러서 콜로세움 부근을 다룬 1편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캄피돌리오, 판테온 신전, 나보나 광장, 베네치아 광장 부근입니다. 새삼 정리하다 보니 로마 명소 진짜 많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피렌체 저리 가랍니다. 저는 24일 여행 중 마지막 6일이 로마여서 조금 지친 상태라 공격적으로 여행하지 않은 게 많이 아쉽습니다. 저처럼 로마를 처음 가는 사람들이 알차게 여행하도록 오늘도 집요하게 최대한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 정리할 로마 명소들의 위치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초행자는 대표 스팟을 가야 하기 때문에 구글에서 로마 명소를 검색해 나오는 곳을 가면 됩니다.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 후 좌우로 잘라 붙이면 이 리스트들이 로마 여행의 대표적인 명소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제가 추천하는 초행자 3일 일정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노가다 작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영상 길이상 1, 2일차 명소가 많아 바티칸 제외하고도 3편으로 나눠 올리겠습니다. 2일차 일정에 들를 명소들은 콜로세움, 바티칸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에 해당합니다. 베네치아 광장 남쪽에 포진한 1일차 명소들은 한 번에 가면 좋은 코스로 지난 1편에서 같이 다뤘어야 했지만 콜로세움, 개선문, 포로노마노만으로 설명이 길어져서 캄피돌리오와 진시레입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일차 일정은 아니지만 캄피돌리오와 진시레입도 추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어차피 각 1일은 꽉 찬 하루 일정이 아니라서 몇몇 장소는 2번 이상 들를 여유가 되니까 유동적으로 계획하시면 됩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명소 중 하나인데 이탈리아 통일을 이룬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기념관으로 간단히 조국의 재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국의 재단 바로 앞에 있는 넓은 터가 베네치아 광장이고 로마 교통의 중심입니다. 여기를 왜 기억해야 하냐면 초행자가 로마 여행 일정을 세울 때 베네치아 광장을 중심으로 보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근을 여행의 무게중심으로 두고 위아래로 나눠서 하루씩 일정을 세우면 대략 맞습니다. 아래쪽 콜로세움 부근 1일, 중심 시내 부근 1일, 왼쪽 위 바티칸 부근까지 1일 더하면 총 3일이 필요하겠죠? 방금 말씀드린 2일차 명소는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제가 또 나름 정리왕이다 보니 2D로는 헷갈릴까봐 구글 어스로 입체적으로 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초행자에게는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위치감 잡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스킵하시면 안됩니다. 2일차 명소는 베네치아 광장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몰려 있어서 1일 여행 코스로 세우시면 좋습니다. 이동 동선이 깔끔하고 상점들이 모여있는 시내 부근이라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보르게세만 빼고는 명소마다의 거리가 멀지 않게 배치되어 있어서 도보로 이동하면 됩니다. 제가 소개하는 명소 순서는 상관없이 각자 가야 하는 식당, 카페 등 개인의 최적 경로에 맞춰서 움직이면 됩니다. 추가로 판테온 근처에 로마 3대 커피, 로마 3대 젤라또 중 3곳이나 포진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광장 앞에는 나머지 3대 커피인 안티코 카페 그레코가 있으니 로마 3대 커피는 다 시내에 있는 겁니다.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미친듯이 땡길 때 가야 하는 카페 일리샵도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대 젤라또 중 제가 못 가봤던 파시는 테르미니역 부근에 있고 마지막으로 교황님도 줄 서서 드신다는 올드브리치 젤라또는 바티칸 앞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충 위치에 대한 감을 잡으셨을 것 같으니 본격적으로 명소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명소들은 다 도보로 이동 가능하므로 소개 순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로마의 심장이라 불리는 베네치아 광장과 조국의 재단입니다. 위치는 가운데 정도로 캄피돌리오 언덕과는 거의 붙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1861년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1870년에 이탈리아 왕국을 만든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기념하는 건물입니다. 다른 건물들과 달리 새하얗고 웅장한 대리석 건물로 본래는 통일기념관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가운데 장식된 무명용사의 묘와 로마 여신상을 합쳐서 부르는 조국의 재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건물 앞에 있는 베네치아 광장까지 포함해서
여행자에게는 위치적으로는 다 같은 부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 가운데에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청동 기마상이 있습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기념관과 조국의 재단은 건물 내부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지만 전 몰라서 못 갔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 로마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지만 15유로를 내야 합니다. 언제나 운영 시간과 티켓 관련 정보를 구할 때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블로그에는 부정확한 것이 많은데 틀린 정보라도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건물은 입장료가 무료이지만 전망대와 박물관 등은 티켓이 필요합니다. 티켓 페이지로 넘어가서 날짜와 시간을 체크하면 15유로이지만 한시적으로 16유로에 티켓을 판매합니다. 후기들을 찾아보니 현장에서 티켓 구매도 가능하고 여유로웠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가급적이면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여행 전주에 자기 전에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는 제가 여행의 무게중심이라고 언급한 베네치아 광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500년대부터 약 230년 동안 베네치아 공국의 대사관으로 사용된 베네치아 궁전이 있어서 베네치아 광장이라 불립니다. 막상 베네치아 광장에 도착하면 이게 다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종종 퍼레이드가 열리기도 하고 통일기념관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도 괜찮았습니다. 계단에서 잠깐 시간을 보내거나 베네치아 광장에서 기념관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가시면 내부 미관람, 전망대에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30분 내로 구경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사의 설계라고 극찬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돔 건축물인 판테온입니다. 베네치아 광장에서 판테온까지는 850m, 걸어서 12분 거리입니다. 판테온은 그리스어로 모든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이라는 뜻으로 만신전입니다. 직경이 43.2m에 달하는 거대한 돔으로 덮여있고 건축 자재는 신기하게도 콘크리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콘크리트와는 성분이 조금 다른 고대 버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원전 27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중간에 재건 작업도 있었지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고대 로마 시대의 건축물입니다. 입구는 코린트 양식의 기둥 16개가 지붕을 떠받친 형태로 기둥은 각각 지름 1.5m, 높이 14.1m입니다. 기둥에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과 크기를 비교해보면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구한 거지 싶을 정도로 큽니다. 판테온 신전 앞 광장에는 마쿠테오라는 오벨리스크 건축물이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상징하는 기념비입니다. 판테온 앞에 있는 것은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2세가 세운 것을 공수해 온 것입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천장에는 직경 9m짜리의 구멍이 있는데 오쿨루스라고 해서 눈이라는 뜻입니다. 구멍을 통해 채광을 확보하고 환기구의 역할을 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당연히 비도 그대로 안으로 쏟아집니다. 천장 돔은 받치는 중간 구조물이 전혀 없이 외벽에 얹혀 있는데 현대의 기술로도 재현이 어렵다고 합니다. 상승기류 어쩌고 하면서 가벼운 비는 안 들어온다고 하지만 내부에 배수구가 있는 걸로 보아 비는 분명 들어옵니다.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로마에서 판테온을 보고 피렌체의 두오모 쿠폴라를 설계하는 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조국의 재단에 있던 청동 기마상의 모델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납골당이 있고 성모 마리아 상 아래에는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한 명인 라파엘로 산치오의 납골당이 있습니다. 입장 관련 정보를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테온의 오픈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특정 일자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합니다. 제가 갈 때는 분명 무료 입장이었는데 23년 7월 3일부터는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이렇게 빨갛게 쓰여 있습니다. 영어가 약해서 한글로 번역해보니 이제 돈 내야 한다고 써놓고 가격은 5유로가 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티켓을 사려고 하면 15유로부터 시작하는 가이드 상품만 있고 5유로짜리 입장권이 없습니다. 전 페이지로 돌아와서 자세히 보니 문화관광부 온라인에서 티켓을 구매하거나 현장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판테온 사이트에서는 가이드가 포함된 입장권만 팔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사이트로 가야 합니다. 링크도 하나 안 남겨주고 솔직히 조금 불친절합니다. 그래도 아쉬운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겠죠. 오른쪽 상단의 주소를 그대로 참고해 문화관광부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티켓을 사려면 메일 인증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메일이 안 왔다면 스팸함에 있을 겁니다. 티켓 중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하면 예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사이트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드디어 오디오 가이드 미포함된 5유로짜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약은 제가 대충 눌러보니 5주 정도 후까지만 조회되고 그 이상은 오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테온 홈페이지에서 매월 첫 번째 일요일은 무료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인지 문화관광부 티켓 구매에서도 매월 첫 일요일에는 시간대 자체가 검색이 안됩니다. 저는 판테온 입장이 무료일 때 다녀왔고 사이트도 제대로 공지가 없어서 추측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티켓을 산 경험이 없어서 현장 구매 후기를 구글 리뷰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후기를 보니 평일에는 현장 구매도 약간의 대기 후 구입에 문제가 없었으며 티켓을 사려고 줄을 서면 2개의 대기줄이 있는데 왼쪽은 현금, 오른쪽은 카드 전용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워낙 많으므로 토요일, 일요일에는 예약을 꼭 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현장에서 사나 이렇게 온라인에서 사나 똑같이 5유로라면 그냥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가시려는 날짜에 시간을 정하셔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시고 속편히 다녀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탈리아 명소는 이렇게 갑자기 예약제가 생기기도 하고 입장료도 바뀌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최소 1주 전에는 공식 사이트에 한 번씩 검색해보고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세 개의 분수와 성 아그네스 인 아곤의 성당이 있는 예술가들의 거리 나보나 광장입니다. 판테온 신전에서 나보나 광장까지는 300m, 걸어서 4분 거리입니다. 여기는 과거 도미티아누스 왕제의 운동 경기장이 있던 터를 광장으로 만든 곳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차 없는 거리여서 다른 곳보다 조금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광장에는 눈에 띄는 3개의 분수가 있는데 넵튠 분수, 모로 분수, 피우미 분수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 봐도 대장은 가운데에 있는 피우미 분수로 4대강의 분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3개의 4대강을 상징하는 4명의 거인이 가운데 오벨리스크를 받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예술가인 베르니니의 작품으로 나보나 광장에 있는 3개의 분수 중 2개가 이 사람 작품입니다. 베르니니는 나중에 소개할 스페인 광장 가운데 있는 남파선의 분수를 만든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4대강은 다뉴브강, 나일강, 겐지스강, 라플라타강을 가리키며 이를 4명의 거인으로 표현했습니다. 광장에 들어서면 가운데쯤에 눈에 띄는 성당이 하나 있는데 성 아그네스 인 아곤의 성당입니다. 기독교 박해 당시에 처녀성과 신앙을 지키던 아그네스 성녀가 처형된 자리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성 아그네스가 그녀의 신앙을 포기시키려는 사람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채 묶여있던 곳이 바로 나보나 광장입니다. 이 성당은 베르니니의 라이벌인 보로미니가 설계한 성당으로 사이가 서로 안 좋았기 때문에 피우미 분수에 조각된 2명의 신이 성당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아그네스 성당도 들어가 볼 수 있으니 지나가다가 한번 들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방금 전 피우미 분수를 만든 베르니니는 바로 옆에 분수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게 모로 분수입니다. 무어인의 분수라고도 하는데 무어는 아랍인이고 이들이 돌고래와 싸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팔 같은 것을 부는 형상이 독특해서 모로 분수가 기억에 더 남습니다. 광장에 있는 3개의 분수 중 이 분수만 가품이고 진품은 보르게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분수 주변에 걸터 앉아서 잠깐 쉬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장 가장 북쪽에 있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뜻하는 넵튠 분수입니다. 문어와 싸우는 포세이돈으로 빨판의 모습과 말 타고 도망치는 천사까지 굉장히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각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완성된 유명 포토 스팟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사실 볼 때는 큰 생각은 없었고 바다의 왕인데 이렇게 열심히 문어를 잡을 일인가 생각하며 구경했습니다. 광장이 넓고 차가 없는 거리여서 행위예술가들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생동감이 있는 거리입니다. 3개의 분수에서 나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근처 카페 야외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 좋았습니다. 해가 떨어진 저녁 시간에 오면 적당한 불빛이 분수를 비추는 게 또 매력이 있습니다. 넓어서 그런지 사람 많은 로마 시내에서 드물게 여유로운 기분이 드는 광장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를 대표하는 거장 미켈란젤로가 설계했으며 완벽한 대칭으로 유명한 캄피돌리오입니다. 로마의 7개의 언덕 중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던 카피돌리니 언덕에 자리한 광장입니다. 위치상으로는 베네치아 광장 바로 밑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콜로세움 일정에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가는 방법은 지난 1편에서 소개한 포로 로마노를 보고 나오면 바로 옆에 작은 언덕길이 하나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하얀 조국의 재단까지 가지 말고 왼쪽 골목으로 걸어 오르면 캄피돌리오입니다. 보통 콜로세움 반나절 워킹 투어를 하면 이 루트를 따라 언덕에서 포로 로마노를 한번 구경하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 언덕길을 그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광장을 정면에서 봤을 때 바로 뒤로는 현재 시청으로 사용되는 세나토리아 궁전이 있고, 좌로는 누오보 궁전이, 우측으로는 콘세르바로리 궁전이 3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좌우 궁전은 카피톨리노 박물관으로 사용 중이고, 신기하게도 지하 통로로 두 궁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내가 다니던 상당에서 광장 가운데는 로마 제국 16대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청동 기마상이 있습니다. 광장 바닥에는 연꽃 모양의 무늬가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모든 선들을 직선으로 이었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곡선으로 보이는 것도 미켈란젤로의 천재적 설계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것은 광장 앞 코르도나타 계단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곳을 설계할 때 위쪽의 계단의 폭은 점점 넓어지도록 해서 아래에서 계단을 올려다볼 때 좁아 보이지 않도록 착시 효과를 준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바닥을 보면 아예 계단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신기했습니다. 광장을 보는 데는 당연히 무료지만 카피톨리노 박물관에 가는 건 유료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니 17유로인 것 같은데 죄송하게도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팁이 하나 있는데요.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옆으로 가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무료 화장실을 이용 가능합니다. 유럽에서는 무료 화장실을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네치아 광장, 판테온, 나보나 광장, 깜피돌리오, 이렇게 4개의 명소까지가 오늘의 영상입니다. 원래의 목표는 2일차 명소 전부와 1일차의 깜피돌리오, 진실의 입을 추가해서 다루려고 했는데, 정리하다 보니 생각보다 설명이 길어져서 트레비 분수를 포함한 명소는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지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원래 목표로 했던 리스트 중엔 빨간 테두리만 정리한 겁니다. 긴 영상이었지만 저처럼 여유라는 핑계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준비 없이 갔다가 알찬 여행을 놓치고 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정리충이다 보니 영상이 길어집니다. 아무쪼록 로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대충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면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 3편에서는 트레비 분수, 스페인 광장, 포폴로 광장, 진실의 입, 숙소 추천을 다루겠습니다. 바티칸 관련 내용은 4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명소 완전 정리 영상 2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 판테온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탈리아 왕실 공식 납품 젤라또라는 지올리띠가 있습니다. Violere